미스터 클러치.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애청자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은 박찬호 선수의 2001년 그리고 2019년 유현진 선수의 프리에이전트 시장에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분위기랑 상황을 조금 간추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박찬호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의 프리에이전트 이제 이동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예전 자료를 찾았어요. 이겁니다. 제가 2001년도에 윈터 미팅에 참가했는데 보스턴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2019년도는 이제 샌디에고에서 합니다. 12월 8일 날 거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내려가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도 박찬호 선수를 취재했고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유현진 선수도 이제 취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한 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박찬호 선수, 2019년 유현진 선수, 18년에 이제 시공의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죠. 프리에이전트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그 프리에이전트 신분이 되는 그 당해년도에 나란히 올스타 게임에 출전을 했습니다. 박찬호 선수 2001년도 시애틀 세이프코 필드에서 올스타 게임이 나갔죠. 당시 아시다시피 칼립 주니어에게 이제 홈런을 허용했죠. 그리고 두 선수가 나란히 또 LA 다저스 선수예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또 스캇 보라스라는 점이죠. 자, 그러면 프리에이전트 사실 대박의 열쇠는 나이, 그리고 또 전년도 성적, 그리고 3년 누계치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몸값을 좌우하는데요. 2001년도에 박찬호 선수 28살이었죠. 그리고 2019년 유현진 선수 32살, 4살 차이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당시 훨씬 더 유리했고, 그때 당시 박찬호 선수는 에이스로 대접을 받고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습니다. 2001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1위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선발 34경기 나왔는데 양리그 통틀어서 최다 선발 투수였습니다. 그리고 유현진 선수는 이번에 메이저리그 방어율 1위를 기록했죠. 2.31로.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두 선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평균 성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박찬호 선수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스캇 보라스가 2001년 시즌 끝나고 나서 프리에이전트가 됐을 때 박찬호 선수를 홍보했던 게 이른바 엑스파일도 만들어서 홍보했던 게 뭐냐면 박찬호 선수는 부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동안에 다저스에서 뛸 동안. 그러면서 내구성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찬호 선수는 그 다저스에 있는 동안 3차례나 200이닝 이상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 이후에는 200이닝 이상 투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8년 후에 스캇 보라스는 유현진 선수에게 이런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부상은 끝났다. 이제 안정된 투구를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그 부상의 총량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상의 총량이라는 건 없죠, 사실. 박찬호 선수는 3년 평균 34경기예요. 평균이. 그리고 완투를 당시 2번을 했고 평균 성적이 15승 10패였고 3년 동안 평균 성적이 방어율이 4.0입니다. 투구 이닝도 무려 213.2이닝이에요. 대단하죠? 삼진도 200개가 조금 안 되는 194개예요. 유현진 선수는 3년 평균이 28경기예요. 완투 한 번 있었고 평균 성적으로 치면 9승 6패, 그리고 방어율은 2.71. 방어율이 차이가 많죠. 박찬호 선수하고 유현진 선수. 그리고 투구 이닝이 평균 130.1이닝. 이게 부상 후유증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부상으로서 투구 이닝이 길지 못하죠. 그리고 삼진은 이제 123개입니다. 근데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로 갈 때 언론에서 프리에이전트로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려면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홈과 원정의 성적이 너무 차이가 있다. 이 점을 얘기했는데 당시 2001년도에 홈에서 10승 4패 방어율이 2.36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그런데 원정 경기에서는 5승 7패 방어율이 4.83이었어요. 거의 뭐 2점 이상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유현진 선수는 홈과 원정의 차이는 있는데 올해 홈 10승 1패. 두 선수 공통점 많네요. 홈에서 당시 다 10승씩 거둔 거니까. 근데 홈에서 10승 1패 방어율이 1.93이고 원정은 4승 4패 2.7입니다. 그러니까 홈과 원정의 성적은 차이가 있지만 방어율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계약을 12월 22일 날 했어요. 해를 넘기지 않았어요.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5년에 이제 6,500만 달러 계약을 할 때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대환영을 했죠. 라파엘 팔메이로 이 거짓말 해갖고 이 지금 홀오페이머도 안 되잖아요. 팔메이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박찬호 우리가 찾던 에이스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그 앞서서 10년에 2억 5,200만 달러에 아주 그냥 그 천문학적인 그 계약을 했죠. 그러면서 박찬호는 우리가 원하는 투수다. 그러니까 에이스 부재 때문에 텍사스 레인저스가 필요를 했어요. 텍사스 레인저스는 박찬호 선수가 입단하기 전에 2년 연속 메이저리그 방어율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스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 라파엘 팔메로하고 알렉스 로드리게즈는 박찬호 선수 입단할 때 둘이 또 참석도 했어요. 그 정도로 박찬호 선수가 그 당시 텍사스 레인저스로 갔을 때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그때 당시에 그 연봉을 보게 되면 6,500만 달러를 받으면서 평균 연봉을 보게 되면 이 평균 연봉이 메이저리그 투수 부분 6위였어요.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로저 크레멘스가 그 당시에 1,545만 달러고 마이크 햄튼이 이제 1,512만 달러 그리고 케빈 브라운, 마이크 무시나, 랜디 존슨 그 다음 순서 박찬호였어요. 1,300만 달러. 그 정도로 박찬호 선수는 연봉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박찬호 선수는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20일 계약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중요한데 당시로서는 프리에이전트 선발 투수 랭킹 1위여서 스카포라스가 박찬호 선수를 전력 투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둥지를 찾은 거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굉장히 그 텍사스 레인저스 가면서 입단 기자회견 때 그랬어요. 텍사스 오니까 여기는 큰 모자 쓰고 다니고 붓주 신고 다니고 그리고 스테이크도 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부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유현진 투수는 지금 프리에이전트 선발 투수 5위입니다. 그러니까 스카포라스 또 클라이언트들도 대박을 터뜨린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서 전력 투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라스의 클라이언트들 보게 되면 게리 콜 있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있죠, 앤서니 랜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현진 선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유현진 선수와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신뢰도 큰 그런 뭐 LA 타임즈라든지 이런 그 뭐 MLB 네트워크라든지 ESPN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온라인 매체,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매체.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죠. 뭐 사실 잘 안 알려졌지만 유현진 이름만 쳐갖고 막 기사 검색하는 거니까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 MLB.com의 리차드 저스티스 칼럼니스트, 이 사람도 예전에 휴스턴 애스트로스 담당 기자였는데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유현진에게 가장 맞는 팀이다. 샌디에고 파드레스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페코 파크가 또 투수 친화구장이고 그리고 샌디에고는 이미 1년 전에 타자 매니 라미레스 3억 달러를 주고 영입을 했는데 지금 성적이 안 나니까 선발 투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리차드 저스티스는 샌디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저스 네이션이라는 또 온라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현진 선수가 갈 팀은 다저스 라이벌들이 있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제격이다. 이런 또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론스타볼이라는 데서는 유현진은 추신수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특별함을 강조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를 가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또 기사를 냈고요. 그리고 다저블루라는 데는 다저블루는
그 기자 아는데 그 아주 기록에 관한 아주 정말 빠꼼입니다. 다저스 계약 재계약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뭐 여기 다저스 팬들 그리고 한국 팬들도 좋죠. 근데 홈팀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 스카포라스하고 유현진 선수가 받아들이기 조금 쉽지 않아요. 그리고 MBC 스포츠닷컴은 조금 이제 며칠 지난 기사였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유현진을 데리고 오는 게 좋다. 그러면서 3년에 이제 한 5,400만 달러 아주 현실적인 금액까지 나왔어요. 근데 유현진을 데리고 오는 데는 이제 프로 앤 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점은 올 시즌 최고 투수 가운데 한 명이다. 그러니까 선발이 약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유현진 투수가 필요하다. 근데 단점은 유현진 선수는 너무 많은 부상, 잦은 부상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이가 2020 시즌 되면 33살이어서 장기 계약 큰 돈 주는 건 또 부담되지 않느냐 그런 또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2015, 2016 시즌 그 어깨 수술 때문에 2년 동안 투구 이닝이 겨우 4.2이닝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은 완전 셧다운했고 2016년 한 경기 나와서 그걸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그 베이스볼 오퍼레이션 사장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이 가방끈 그 파르한 자이디 사장이 다저스의 제너럴 매니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를 잘 알아요. 그래서 과연 이 자이디가 그런 그 유현진 선수를 영입하는 배팅을 할 건지, 그건 이제 그 윈터 미팅 때 또 좀 지나면 좀 알겠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애리조나 스카스데일에서 그 단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카포라스가 거길 가서 단장들하고 또 많은 협상들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차적인 밑그림을 그렸겠죠. 그리고 이제 12월 8일 윈터 미팅에서 다시 이제 또 협상을 하면서 유현진 선수의 새로운 둥지, 그렇지 않으면 다저스 재계약 이런 협상을 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현실적으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